2001년 9월 11일 미국 상공의 모든 비행기가 멈췄습니다. 단 3일.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상한 걸 발견했죠. 기온이 1도 이상 급등했습니다. 비행기가 사라지자 하늘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늘에 뿌리는 무언가가 태양을 가리고 있었던 겁니다. 1950년부터 40년간 햇빛의 양이 6% 감소했습니다. 글로벌 디밍, 지구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출한 오염물질이 지구 온난화를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맑아질수록 지구는 더 빨리 뜨거워집니다. 대기를 깨끗하게 만들면 기온이 2도 더 상승합니다. 오염을 방치하면 매년 700만 명이 죽습니다. 우리는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을 막으면 다른 쪽이 터집니다. 이것은 인류세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지구를 치유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더 깊은 병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1950년대부터 과학자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곳곳에 설치된 일사량 측정기가 해마다 조금씩 낮은 수치를 기록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측정 오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패턴은 명확해졌습니다. 1950년부터 1990년까지 약 40년 동안 지구 표면에 도달하는 태양빛의 양이 전 세계 평균 4에서 6% 감소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한 과학자는 증발 접시를 이용한 실험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물이 증발하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었던 거죠. 햇빛이 줄어든다는 건 단순히 하늘이 흐려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행성의 에너지 균형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태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양과 지구 사이, 그 사이에 무언가가 생겼습니다. 대기 중에 떠다니는 수십억 개의 미세 입자들, 우리가 만들어낸 오염물질이 거대한 차양막처럼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공장 굴뚝에서 나온 황산염 입자, 자동차 배기가스의 검댕, 산불에서 발생한 연기 입자들이 햇빛을 산란시키고 반사시켰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입자들이 구름의 성질까지 바꿔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오염된 대기 속 미세 입자들은 구름 속 물방울의 핵 역할을 하거든요. 깨끗한 공기에서 만들어진 구름은 큰 물방울로 이루어져 있지만 오염된 공기 속 구름은 작고 많은 물방울로 구성됩니다. 이 작은 물방울들은 빛을 더 효율적으로 반사하죠. 결과적으로 같은 양의 물로 이루어진 구름이라도 더 하얗고 더 많은 햇빛을 우주로 되돌려 보냅니다. 1980년대 중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유럽과 북미 일부 지역에서 햇빛의 양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글로벌 브라이트닝이라고 불렀죠. 대기 오염 규제가 강화되면서 공기 중 황산염 농도가 감소했고 하늘이 다시 맑아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좋은 소식 뒤에는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대기 오염이 줄어들자 기온이 더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 충격적인 역설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배출한 오염물질이 지구 온난화를 막아주고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2001년 미국 국립대기연구센터의 연구팀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놀라운 계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만약 대기 중 에어로졸이 없었다면 지난 수십 년간 지구의 평균 기온은 지금보다 1도에서 2도 더 높았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온실가스로 지구를 데우면서 동시에 오염물질로 그 열을 차단하는 이상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 발견은 과학계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기를 깨끗하게 만들수록 온난화는 더 빠르게 진행될 거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실제로 2000년대 들어 중국과 인도의 대기질 개선 노력이 시작되면서 아시아 지역의 글로벌 디밍 효과가 약해졌고 기온 상승 속도는 가팔라졌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은 관측 역사상 가장 더운 10년으로 기록됐죠. 일부 과학자들은 이 현상에서 위험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태양빛을 인위적으로 차단하는 지구공학이었습니다. 성층권에 황산염 입자를 뿌려서 햇빛을 반사시키자는 거죠. 마치 화산 폭발이 일으키는 냉각 효과를
인공적으로 재현하는 겁니다. 1991년 필리핀 피나투보 화산이 폭발했을 때 성층권에 퍼진 황산염 구름은 이듬해 전 지구 평균 기온을 0.5도 떨어뜨렸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부작용이었습니다. 햇빛을 차단하면 광합성이 줄어들고 식물 생장이 저해됩니다. 2008년 영국 에든버러 대학 연구팀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성층권 에어로졸 주입이 전 지구 강수 패턴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걸 밝혀냈죠. 특히 아프리카 사해 지역과 아시아 몬순 지대의 강우량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수억 명의 식량 안보가 위협받는 겁니다. 게다가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는 치명적 문제도 있습니다. 만약 성층권 입자 주입을 중단하면 그동안 억눌려 있던 온난화가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기온이 급격히 치솟을 겁니다. 이를 터미네이션 쇼크라고 부르는데 생태계가 적응할 시간조차 없이 급변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는 영원히 하늘에 입자를 뿌려야 하는 중독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글로벌 디밍은 농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햇빛이 줄어들면 작물의 광합성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2005년 중국 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1960년부터 2000년까지 중국 주요 농업지대의 일사량이 5에서 10% 감소했고, 이는 벼와 밀의 수확량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햇빛은 공짜 에너지원이지만 우리는 그 에너지를 스스로 차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태양광 발전은 햇빛에 의존하는데 글로벌 디밍으로 인해 발전 효율이 저하되는 거죠. 역설적이게도 화석 연료를 태워 생긴 오염물질이 청정에너지 생산을 방해하는 겁니다. 2018년 독일 연구팀은 유럽 일부 지역에서 1980년대 대비 태양광 발전 잠재량이 3에서 4%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수문 순환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햇빛이 줄어들면 증발량이 감소하고 이는 강수 패턴을 바꾸거든요.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지 증발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됐습니다. 물의 순환이 느려진다는 건 가뭄과 홍수의 패턴이 달라진다는 뜻이죠. 인도의 몬순 강우량 변화와 사헬 지역의 가뭄이 부분적으로 글로벌 디밍과 연관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중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는 계속 증가하는데 그 영향을 가려주던 오염물질은 줄어들고 있는 거죠. 마치 두꺼운 이불을 덮고 에어컨을 틀던 상황에서 이불은 그대로인데 에어컨만 꺼버린 격입니다. 2020년 국제해사기구가 선박 연료의 황 함량 규제를 강화하면서 해양 위 구름의 반사도가 감소했고, 이는 추가적인 온난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대기를 깨끗하게 만드는 건 옳은 일이지만 그럴수록 기후변화는 가속화됩니다. 그렇다고 오염을 방치할 수는 없죠. 대기오염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조기 사망을 야기하거든요. 세계보건기구 추산으로 연간 약 700만 명이 대기오염으로 인해 목숨을 잃습니다. 우리는 당장의 건강과 장기적 기후 안정성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하나뿐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것, 동시에 대기질도 개선하는 겁니다. 쉽지 않은 길이죠.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글로벌 디밍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자연을 속일 순 없다고, 한쪽을 막으면 다른 쪽이 터진다고 말이죠. 2024년 기준으로 전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해양은 약 1.2도, 육지는 2도 이상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글로벌 디밍 효과가 없었다면 이미 훨씬 그 이상이었을 것이라는 계산도 있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가림막 뒤에서 시한폭탄과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림막은 점점 옅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이를 인류세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지구 시스템을 바꿀 만큼 강력해졌지만 그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통제할 만큼 현명하진 못하다는 거죠. 우리는 지구라는 거대한 실험실에서 통제되지 않은 실험을 수행하고 있고 그 결과는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은 채 대기만 깨끗하게 하게 만든다면 2050년까지 추가로 0.5도에서 1도의 온난화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기 오염을 방치하면 수억 명이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고 평균 수명이 단축되죠.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모든 게 2001년 그 3일 동안의 관찰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비행기가 멈추자 하늘이 말을 하기 시작했고 과학자들은 귀 기울였습니다. 때로는 시스템을 멈춰야 시스템을 볼 수 있습니다. 지구는 우리에게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읽을 준비가 됐는가 하는 겁니다. 글로벌 디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이고 지역에 따라 강도가 다르며 우리의 선택에 따라 미래가 결정됩니다. 하늘이 맑아지는 걸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이상한 시대,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햇빛은 생명의 근원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햇빛은 양날의 검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는 지구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병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답은 앞으로 우리가 내리는 선택 속에 있습니다. 글로벌 디밍은 거울입니다. 그 거울에 비친 건 지구의 모습이 아니라 인류의 모습입니다.